자, 오늘 이 시간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조신영 지음. 깊고 굵은 습관의 뿌리가 큰 날개를 만든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생각하며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취침 전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즉, 잠자리에 들 때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설렌다면 매우 행복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거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일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다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한창 젊었을 때 새벽 3시면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태양아 제발 빨리 좀 떠올라라 하고 외쳤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헝가리계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터 미하이 교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몰입이라는 핵심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노동자, 주부, 사업가, 예술가를 막론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신없이 푹 빠져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모든 것이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 자기 자신의 상태조차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든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준입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나의 실력도 그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단계에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라면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제의 수준에 따라 무관심, 걱정, 불안의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현재 주어진 과제가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면 너긋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얼핏 생각해보면 이 경우가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보다 쉽고 가벼운 업무를 맡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지만 점차 집중력이 떨어지고 느긋함과 권태, 무관심을 느껴 행복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무척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낮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과제의 수준 또한 안정적이지 않아서 때로는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 주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높은 수준의 과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의 수준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고도의 경쟁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더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 수준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과제의 수준이 안정적이어서 안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장 긴장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결코 안주하는 자의 편이 아닙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상황들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30대 초반이었던 지난 94년부터 30대 후반이 된 2000년까지 7년 동안 꿈과 이상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치열한 자기 개발의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상에 대해 스스로 대견해하며 바쁜 일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능과 순발력에만 의지한 채 7년을 우왕좌왕하면서 지낸 결과는 머지않아 나타났습니다. 2000년 9월부터는 마치 윤활유가 떨어진 엔진처럼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처럼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나 완벽한 제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여기저기서 함께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어 줄 알았지만 나만의 착각이었죠. 아무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동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삶의 방식을 완전히 파괴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나는 나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삶의 엔진이었습니다. 습관의 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꾸준하게 내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저절로 메워주었으며 강점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 중 현재 비슷한 처지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분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은 저절로 내 삶의 한가운데 놓여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으로부터 부족함을 얼마나 덜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방글라데시나 이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의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는 아주 다소 소박해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다음에 2가지 요소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몰입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내면과 인격의 성숙도가 깊어져서 스스로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경쟁의 폐해를 역설하며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몰입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욕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인격의 힘,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행복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성공할까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성공이란 주로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특정한 지점, 즉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에는 큰 허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인생은 육상과 달라 어떤 이는 골인 지점 바로 앞에 출발선이 그어져 있고 어떤 이는 수백 미터 밖에 출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이 지독히도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육상 경기처럼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1등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과정입니다. 자기 경영을 통해 나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육학자 글레이저 박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행복을 쟁취하려는 적자 생존의 발상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상위 집단에 올라가 또 다른 상대와 경쟁하고 그 중에 다시 우수 집단에 소속되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지개를 잡으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글레이저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그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크기에 상관없이 자본금처럼 갖고 태어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능력을 극대화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행복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글레이저 박사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내 모습과 경쟁해야 한다. 어제와 비교해 오늘의 내 모습이 더 발전하고 행복해야 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더 비교 우위에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매일의 삶이 충만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도달해야 할 어느 지점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한 몰입과 충만함 가운데 짜릿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즉 성공은 삶의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습관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더 행복하고 성공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오리선 스웨터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지만 그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끈이 차츰 강화되고 거기에 또 한 가닥씩 더해지면 마침내 굵은 밧줄이 된다. 습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은 그의 표현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킬을 익히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미세한 전기 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 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뇌과학은 이를 뉴런과 시냅스의 개념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신경세포는 각각 1만 5천 개의 신경회로와 시냅스로 연결되어 엄청난 3차원적 거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론으로는 이 3차원 거물망의 특정 루트를 활성화하면 네트워크가 조금 더 튼튼해진다는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산길은 좀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아주 놀랍고 새로운 물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미엘린 2000년 확산 텐서 영상 미엘린이라는 촬영 기법이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측정과 이미지화가 가능해진 신경계 속에서 발견한 물질입니다. 미엘린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회로를 감싸는 절연 물질인데 구리로 된 전선의 겉을 싸고 있는 피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미엘린이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경 섬유를 감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회로는 아주 튼튼하게 구축되어 전기 신호가 손실 없이 빠르게 왕복합니다. 미엘린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전기 신호의 이동 속도가 불과 시속 3km의 거북이 걸음으로 측정되는데 미엘린이 완성된 이후에는 놀랍게도 시속 300km로 무려 100배 이상 빨라집니다. 게다가 훈련에 의해 신경섬유의 지름이 넓어져 전선 자체의 두께가 몇 배 커지면 100배가 아닌
1000배, 1만배 이상 강력한 회로가 구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엘린으로 특정 회로를 감싸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심청연습입니다. 심청연습, 심청연습. 우리가 어떤 영어 문장을 암기할 때 끙끙거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마침내 막힘없이 줄줄줄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미엘린이 신경섬유를 빠른 속도로 감싸는 것입니다. 메릴랜드의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발달신경생물학 연구소 소장인 더글러스 필저 박사는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동작, 사고, 감정은 습관을 포함해서 신경섬유회로인 뉴런 사슬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이동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엘린은 그러한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물질로 신호의 강도, 속도, 정확도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특정한 회로에 신호가 많이 발사될수록 미엘린은 해당 회로를 더 완벽하게 최적화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동작과 사고의 강도, 속도, 정확도는 더욱 향상됩니다. 19세기에 오리슨 스웨터마드는 습관을 한 가닥씩 모여 두꺼워지는 밧줄에 비유했지만 현대과학은 이를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심청 연습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나르는 전선의 피복, 즉 미엘린을 두터워지게 하면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실행되는 위대한 습관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9세기에 오리슨 스웨터마드는 습관을 한 가닥씩 모여 두꺼워지는 밧줄에 비유했지만 현대과학은 이를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한 심청 연습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나르는 전선의 피복, 즉 미엘린을 두터워지게 하면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실행되는 위대한 습관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